네, 베스트 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자는 동양증권 동북지점의 이경준 대리와 한맥투자증권 WM센터의 변원규 대리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2월 14일, 명절도 아닌데 참 유명하기도 한 그 밸런타인 데이입니다. 왜 외국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들갑이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마트를 가봤더니 따로 초콜릿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그곳에만 아주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경기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작은 성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앞에 계시면 참 드릴 텐데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경주 대리님께서 먼저 마감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예, 실질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세 자체는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보게 되면 제가 조금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외인들의 합계가 1월 이후에 약 한 8.8조 정도 들어왔습니다. 즉 거의 9조에 다 가온 자금이고요. 과거 경우 케이스를 보면 예전부터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대략적으로 한 9조가 조금 넘은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게 되면 약 20조 정도도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긴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죄송합니다. 예, 보시게 되면은 외인들의 선물의 매도가 보면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훨씬 더 많아지죠. 즉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시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파생상품 쪽에서는 약간의 하락을 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외국인이 이제 풋옵션 매수 쪽을 지금 치고 있는 부분인데 네. 242,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외가격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감안하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외국인은 혹이라도 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또 2월 말에 유럽이나 3월 초에 이제 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관련된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만 유동성의 양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점차 조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어떠냐 그랬을 때 우리가 질적인 측면에서 알 수 있는 유리보 오아이 스프레드 같은 것이나 3개월짜리 유럽 달러 스왑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2월 정도 전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질적인 측면은 아직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하락할 여지도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셔서 음봉에서 최근에 조정을 하루 이틀 받을 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은 종목군이나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음봉에서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 않다라면 아직까지는 매수를 기대한 쪽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고점이란 거는 매수, 특히 개인 쪽에서 매수 쪽에 크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시장이 고점이다 생각을 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외국인의 매수 죄송합니다. 개인의 매수 포지션이 많이 쌓여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시장이 고점을 보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이시는군요. 네네네. 오늘만 놓고 해외발 이슈들을 보면 호악재가 유로존에서 좀 겹친 것 같아요. 그리스 긴축안 통과 호재와 이 무디스의 유로존 6개 국가의 신용등급의 강등 이렇게 좀 겹쳤는데 어느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좀 파악을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이슈들이 좀 많았던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리스 의회에서 이제 긴축안을 승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승인했기 때문에 2차 규제 금융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EU 정상회의에서 이게 그냥 승인될 줄 알았더니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 또는 아니면 유로존 6개국의 신용 강을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많이 약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그리스 디폴트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그리스만의 디폴트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향이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 다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부분이 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영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이번에 무리스가 그 신용 강등을 했는데 그 나라들을 보시면 뭐 이탈리아, 스페인, 몰타, 포르투갈 등 뭐 주요국들이 많이 들어 있고요. 그 외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에 대해서는 전망 하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지금 최근에 있어서 가장 그 유력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15일에 있을 재무장관 그 회담이고요. 이 회담에서 그리스의 2차 구제 금융이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독일 정부 등 각국 의회에 가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승인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구제 금융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냐 이런 부분이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상당히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시장에서 시장의 이제 그 충격 자체는 지금 많이 내성이 생긴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이유로 보시면 일단 유럽 금융기관들이 지난 8월, 9월 이후에 자본 확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ECB에서 2차 그 장기 대출에 대한 그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자체가 많이 완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때문에 그리스 구제금융 자체가 만약에 그 잘 진행되지 않더라 그래도 지금 유동성 환경에서는 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두 분의 시황에 대한 판단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워스트 종목을 한 가지 좀 언급을 드릴 텐데요. 한국전력입니다. 시장 수익률을 굉장히 하회하고 있고 오늘까지 주가가 6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 대규모 영업손실로 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매수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맥쿼리 증권에서는 턴어라운드가 아직 멀었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하락은 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12월과 1월에 들어서 한국전력의 주가는 사실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형주들, 특히나 금융 관련 섹터나 유동성 관련 트로이카 종목들은 많이 빠졌던 측면이거든요. 그렇게 보자라면 기관들 입장에서 최근 들어 1월 들어 2월 들어서 기관들의 환매에도 즉 개인들이 펀드에 대해서 매도를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자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빠진 거를 팔겠냐 아니면 그동안 덜 빠졌던 걸 팔겠냐라고 했을 때 사실 한국전력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시총도 꽤 크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6일 동안 빠진 것들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는 지금 사실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공공성이 강한 회사고 향후에 수익적인 모멘텀 자체도 당장은 얻을 수 없다는 쪽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한 6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00일선에 다시 안착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한국전력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네. 가지고 계셔서 못 파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찌 않겠냐. 왜냐하면 밑에 이평선들이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에 많이 빠진 걸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길 수 있어서 추가 매수자가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매도를 상기해 보시고 혹시 단기 매매를 혹이라도 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 정도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은데 기본 원리는 순환매 측면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많이 오른 거는 때리고 덜 오르게 된 거는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맞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워스트 종목 알아봤는데 이제 기분 좋게 베스트 종목과 업황도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뉴욕에서는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모바일 게임과 엔터주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다음이 실적을 내놨고 또 함께 게임빌도 실적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예상치와 일치하는 4분기 실적 발표를 내놨고요. 또 게임빌 또한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 늘었다라고 밝혀 오늘 주가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번 주에
내년 실적 발표 대기되어 있는 것 좀 함께 보실까요? 15일 NC소프트, 16일에는 위메이드, 17일에는 강원랜드, 또 3월 중에는 SM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경준 대리님. 인터넷 관련주와 모바일 게임, 또 엔터주들은 지난해 장사를 좀 잘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네네네. 올해는 어떤가요? 올해는 사실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상승한 부분이 있겠죠. 상승률로 따지자라면 상당 작년만큼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상승률 자체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주나 게임주나 엔터주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이 막 개화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혹이라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쳤거나 상당히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게 예상을 해서 시장에서 음봉이 발생한다라 그러면 그것을 곧 매수 기회로 잡으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씩 좀 더 자세하게 볼까요? 한 네네네. 업황씩. 일단 인터넷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네.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상치는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는 그렇습니다. 잘 나왔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향후 특히 다음 같은 경우는 구글과 아마존처럼 기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최근에 타블렛 같은 형태로 또 새로운 기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다음 자체가 콘텐츠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에서 좀 종합적인 변모가 생각이 되고요. NH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모바일 광고 쪽에서 한국뿐만 일본 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쪽에서도 그렇고요. 조금 더 지금 차트나 지금 가격 정도에서는 부담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게임주나 인터넷주, 엔터주 전부 다 좋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낙폭이 과했던 네, 코스닥 정부 종목 규제 중에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규제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요소긴 하지만 규제가 있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회사의 특성 자체를 크게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트렌드라는 거는 사실 정부 규제가 있어도 변화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시대의 패러다임의 시프트라는 말씀을 좀 잠깐 드린 적가 있는데 그 관련 환경이 너무나 많이 시장이 지금 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 같은 쪽에서도 앞으로 특히 모바일 쪽 관련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이나 엔터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하나를 아셨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게임이나 엔터주 같은 경우는 특정 컨텐츠나 혹은 특정 게임을 개발을 합니다. 그럼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개발비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우리나라나 혹은 아시아나 중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매출이 나갈 때 게임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라는 겁니다. 즉 고정비는 처음에만 들고 이후 2년, 3년이 될 때는 고정비에 대한 추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개발만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많은 수익들이 특히 매출에 대한 상당 부분이 영업이익으로 잡힐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한다라 그러면 엔터주도 그렇고 게임주도 그렇고 앞으로 실적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이번에 실적 발표로 인해서 혹이라도 음봉이 발생하거나 주가가 빠진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새 업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업종별로 봤을 때 시장 수익률을 3배가 뛰어넘는 업종이 바로 화학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큰 공을 한 것이 태양광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OCI와 신성솔라에너지, 웅진에너지 등등이 있을 텐데요. 올해 시장 수익률을 많이 상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1월, 2월 2달밖에 안 지나지만. 근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야 본전 찾기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좀 더 보유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 판단이십니까? 그 화학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이유들은 무엇보다도 가격 메리트가 되게 크게 있었습니다. 워낙 작년에 많이 안 좋았었고요. 그래서 올해 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많은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 그러면 태양광 산업 올해는 상당히 좋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학 발전 생산 단가 대비해서 태양광 단가가 많이 싸졌는데요. 화학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 비용이 1년 전 대비 유류가 37% 상승을 했고 유연탄이 28%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묘들 단가는 지금 41% 정도 하락한 상황이어서요. 다른 발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지금 태양광 자체가 워낙 대체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학이나 수력이나 기타 다른 에너지를 대체해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화학
그 발전 에너지가 피크를 이뤘을 때 그 대체 에너지로, 그러니까 예비 발전용 에너지로서의 지금 사용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일조량이 많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인도 등에서는 이 태양광에 대한 지원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80까지 갔었는데 2011년에는 29달러로 무려 6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난리 뺐던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 재무 구조가 탄탄하지 않으면 재가동이 이제 힘들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왔고요.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재가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던 부분 자체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당히 안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신성 솔라 에너지나 우리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주가의 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대표주인 OCI를 접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OCI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초고순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품의 그 경쟁력이 있고요. 또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생산 단가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주들을 보실 때는 대표주인 그 OCI에 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화학업 쪽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1월, 2월에 시장 수익률을 뛰어넘는 업종이었다면 그와 반대로 자동차 업종은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습니다. 2달 동안 좀 흐름이 좋지를 못했는데 어제 오늘 좀 반등이 나타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바닥을 잘 디뎠다라는 좀 판단도 있더라고요. 올해 장사도 문제 없다라는 판단인데 자, 우리 완성차 업계를 중심으로 상승이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쪽으로 타이어 쪽이나 좀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코스닥 쪽에 좀 종목별로 활발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또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도요타가 또 일부 모델에 대해서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리콜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아직 확정된 부분도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자동차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일본의 도요타가 또 다시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회사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거냐 그랬을 때 글로벌 투자자 측면에서는 최근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 또 많이 빠진 종목을 봤을 때 똑같은 우리나라 시장과 같은 원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도요타가 더 매력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들의 이익 실현 혹은 펀드 환매를 감안한 매도가 자동차 같은, 아까도 뭐 한전도 같은 논리입니다만 그런 쪽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향후에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좋아지지보다는 그냥 지금 상태에서 괜찮은 정도가 유지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투자자 관점에서 완성차가 어떻겠냐, 굉장히 무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목군에서는 좀 더 가벼운 쪽에 대한 움직임들, 시총이 작은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자동차가 안 팔리는 건 아니거든요. 좋다라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적은 회사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뭐 SL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거고요. 물론 이 외에도 실적적으로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 더불어서 동양기전이라는 회사도 보시게 되면 기계업종과 자동차 업종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둘 다 호황을 맞고 있는 형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시고요. 지금 완성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느끼는 감정은 좀 무겁다라는 부분과 워낙 못 올라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워낙 못 올라서 조금 올라주고 있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강하게 상방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그냥 적절히 올랐다라 그러시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포지션을 줄이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약간은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다리님, 오늘 관심 많이 받은 종목이 LG전자네요. 주가가 원래 9만 원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처음일 거예요. 종가상 네. 9만 원 돌파를 한 것이 올해 초에 7만 원대였던 주가가 두 달 만에 9만 원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 IT 업종에 좀 기대감을 갖는 부분이 애플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불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하면서 기술주들의 좀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겠느냐라는 건데 한 판단을 해주시죠. 지금 애플이 500불 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LG전자의 경우도 지금 이번에 그 9만 원대를 뚫으면서 상당히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IT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그런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작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도 8.3%로 지금 3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고요. ECB 같은 경우에도 ATRO를 통해서 장기 유동성을 풀어줬고요. 이렇듯 지금 전반적인 정부의 그 경기 부양 의지로 인해서 지금 선진국들의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IT주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LG전자의 경우에 작년에 상당히 안 좋았던 이유는 뭐였냐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가전 수요가 줄어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휴대폰 쪽에서 삼성전자에 비해서 상당히 너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최근엔 그게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 부문에서는요, LTE폰을 기반으로 지금 LG전자가 약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LTE폰에서 지금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로 이게 연결되고 있어서 지금 LG전자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가전 중에서도 지금 3D TV랑 LED TV 등 지금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지금 많이 호조를 보이기 때문에 L전자는 지금이 뭐 고점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네. 향후에도 짧게는 뭐 길게 봤을 땐 10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에게 오늘 장의 특징과 함께 특징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전 포인트에서 계속 지금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참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경준 대리님. 일단 제가 생각하는 지속적인 결론은 순환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매라는 것은 유동성에 기반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천을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유동성의 양과 질일 텐데요.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는 아까도 시작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3월 유럽과 미국의 정책에 의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확장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양적인 부분에서 시장을 롱 포지션하게 가져갈 수 있는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30%가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들어갈 거고요. 그 매도된 자금이 어디로 들어갈까? 그게 바로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나 찾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제 전주 금요일인 것 같아요. 실리콘웍스나 태용 같은 종목들이 사실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실리콘웍스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코스닥 쪽에서 실적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생긴 그런 종목들로 자금 순환이 유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아마도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드린 게 아까 말씀드린 실리콘웍스나 특히 FPCB 관련해서 인터플렉스나 이녹스 같은 회사도 예. 상당히 뭐 사실 좋은 회사고요. 또 그린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LED나 그리고 풍력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3년 예산안 관련된 보고에서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자라면 그런 쪽에서 지금 양봉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특히 거래량이 수반된 것들은 유동성이 함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자금을 잡으고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12년 MWC가 이제 2월 27일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주 중에서 특히 삼성전자 관련된 부품주 중에서 뭐 아몰레드 관련주나 뭐 터치주 혹은 플렉스블 관련주들도 관심을 가지면 2월 달에는 그래도 시장에 대해 선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원규 대리님께서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이경준 대리님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지수 자체가 수급이 많이 들어와도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외국인의 매수 강도 자체가 지금 많이 증가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반응을 하기가 힘든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다. 거의 피크까지 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 프로그램 여력이 소폭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급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등락 비율 자체가 120%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정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우수한 종목들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코스닥에서 중요한 종목들은 이녹스나 SM 같은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녹스나 SM을 관심 종목으로 꼽아줬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아주 열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